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 모시고 월간조선 8호로 예. 그 중에 특히 여러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하나 콕 찍어서 집중 한번 분석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 이 7호로는 저희가 소개를 못했어요. 지난 6월에 나온 7호로는 예. 저희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예. 못했고 이번에 제가 올리겠습니다만 월간조선에 보니까 우선 이 겉표줍니다만은 M번방 조주빈이 사용한 모네로 예. 김정은의 비자금을 김정은의 비자금 마련 통로였다. 이게 뭔 얘기 짧게 말씀. 그 N번방 사건 알죠. 있었죠. 조주빈이라는. 예. 그 안에서 이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 게 이제 모네로라고 하는 가상화폐였어요. 가상화폐인데 예. 근데 이제 작년에 그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그 정상회담이 이제 네. 그 깨진 다음에 네네. 이제 돈이 궁해지니까 네네. 해커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이 모네로를 채굴했구나. 국내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예. 해서 모네로를 채굴을 해가지고 예. 그 돈으로다가 이제 그 김정은의 통치 자금 또 이제 핵이나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이제 전용했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이 이제 심층 추적 예.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채널 A 예. 기자와 그다음에 네. 그 한동훈 네. 그 이제 검사장관의 검언 그렇죠. 유착을 제보했다는 그 지시 그 예.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제보자 X에 알려진 정체. 또 노무현 재단 내부 문건으로 네. 사실은 그 윤건영 의원이 관련돼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보니까 미래연이 사실상 예전에 예. 노무현 재단 당시부터 문재인 예. 대통령 사전 선거 조직이었다 예. 하는 저희 이야기.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네네. 이게 나가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은 네.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월간조선이 하고 있다. 예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8년에 노무현 재단 내부 문건에서 네.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이제 네. 그동안 활동을 해왔다. 여기서 네. 민주정부라는 건 이제 문재인 정부죠. 그렇겠죠. 예. 그러고 이제 어떤 이 법적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독자적인 그 미래연 존속하는 건 이제 좀 의미가 없어서 네네. 노무현 재단 산하기관으로 이제 집어넣는다 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그 문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네. 이미 이제 2012년부터 네네. 이 미래연이나 이런 단체들은 그 법적으로 볼 때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정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걸 갖다가 네. 그 문서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구체적 내용은 월간조선 8호를 꼭 구독해 보시. 이왕이면 정기 구독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그렇지. 저는- 잘하죠, 저.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또 굉장히 눈에 띄는 예. 것들이 보면 저는 이게 사실 눈에 띄는 게 북한의 비밀 문건에 드러난 방사선 예. 피폭 현황이 뭐냐 하니까 한 3천 몇 명이죠. 예, 예. 네. 이게 이제 북한 노동당 내부에 이제 선전선동부라든지 여러 예, 부서들에서 예. 자기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한 문건입니다. 예.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북한 치과 의사들이 네. 그 뭐 원자력 공업성이니까 네. 이제 원자력 관계죠. 예. 이쪽 피폭자들 뭐 한 3천 몇백 명 상대로 뭐 치아 치료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예. 뭐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그 핵실험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거 그러고 예. 일반적인 국가들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정도의 그 보호 조치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것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고요. 또 하나는 한 두 가지가 더 눈에 띄는 게 이제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 이 부분은 예.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백선엽 장군 예.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예. 참 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 예. 제일 나쁜 사람들이 보훈처 사람들이죠. 맞아요.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쨌든 국가의 영웅인 구국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 그다음 안장한 그 다음 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에이 나쁜 놈들 예. 입만 더러워집니다. 입만 더러워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데뷔 35년 벌써 주현미 씨가 예. 데뷔한 35년이 됐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으면 월간조선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 옛날에 이제 주현미 씨들 팬들이 이제 많은 맞죠. 있는 그런 연령대들이신데 그렇죠. 보면 참 참 깔끔하게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 다음에 어렸을 적에 참 아픔이 많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우리나라가 사실 좀 화교죠. 좀 예. 탄압한 나라인데 맞아요.
그 바람에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이제 소녀가장 노릇을 하면서 컸다. 그런 얘기가 원래 있는데 약사 아니었어요? 약사였죠. 그 그렇죠. 얘기도 재밌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지금 이 4.15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네.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에 월간조선이 이건 아주 이슈 진단을 재밌게 했어요. 예, 그 저희도 사실은 네. 뭐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하는 독자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워낙 이제 이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고 그래가지고 네. 네. 저희가 어느 한쪽의 얘기가 옳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제 조심스럽고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으로다가 이제 김소연 변호사라고 이제 그 아, 대구시 유명하죠. 대전시에서 시위를 예, 예, 하면서 예. 애써 오신 분은 네. 그분은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는 네. 쪽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MBC 기자 출신으로 이제 현 정권 들어선 다음에 해직된 그 네. 최대현 펜앤마이크 부장. 펜앤마이크 예, 부장이죠. 그분 또 이제 젊은 분으로다가 이제 굉장히 또 이 보수 쪽에서 애써온 분이랬는데 네. 이분은 부정선거는 아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이제 거의 뭐 대담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월간조선이 부정선거 있었다고 선언해주기를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뭐 아쉽고 미흡하겠지만 예. 그래도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하고 네. 이 문제를 통해서 네. 우리 보수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네. 하는 걸 한번 좀 짚어보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마련한 특집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아주 다양하고 재밌는 그러니까 보면은 N번방 조주빈의 예. 요즘 모네로 그저 예. 가상화폐부터 쥐현미 씨, 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4.15 부정선거 논란까지 다양한 이슈를 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주제는 뭐냐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예. 글피 27일 예. 보면 이제 인사 청문을 하게 되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얘기입니다. 예. 얼마 전에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면 박지원 네. 인사 부적격자다. 그 이야기 했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아니 이건 뭐 아무리 야당이라 할지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주호영 대표가 딜이 받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참,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뭐 꼭 얘기해야 될 때는 얘기를 안 하고 말이죠. 뭐 박원순 씨 문제 같은 거, 또 네. 박원순 씨 미투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네. 얘기를 안 했죠. 네. 또 그걸 갖다 이낙연 씨가 또 역성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아니 모든 문제 이거 다 했잖아요 여태까지.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뭐 하고 싶은 건 하고 말고 싶은 건 많은 건데. 네. 예. 그래서 그 박지원 씨 사실은 전 정말 정상적인 국가라고 치면은 네. 그런 분을 갖다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리고 지금 뭐 야당이 솔직히 뾰족하게 저지할 방법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번에 추미애 그렇죠. 장관 그 탄핵도 보면은 109대 뭐 179인가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숫자 많으니까 뭐 그렇죠. 아 수가 깡패지 그렇죠. 뭐 한거 그럼요.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보면 그 대목에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을 갖다가 적과 내통한 왜? 예. 그 당시 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4억 5천만 달러 불법 대북 소금 특권했고 네, 그렇죠. 그걸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감옥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그런 종류의 범죄를 갖다 저지른 사람, 네. 그거 이전에 솔직히 어떤 그 일반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네. 감히 그렇게 못 올리죠. 그걸 어떻게 올립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 뭐 요즘 예. 보니까 이제 박지원 후보자 놓고 뭐 학력 위조 문제 이렇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그건 사소한 거고. 예. 아이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네. 적합한 사람이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네.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네. 뭐 저희 이번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예. 데이비슨 공작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렇죠. 소개해 주셨죠. 예. 저희가 여러 달째 이제 저희 조성호 기자가 이걸 네.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네. 미국 동부와 서부 합쳐서 이제 예. 한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제 네. 비자금이 예. 이제 김홍업 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김홍업 씨가 중국에서 벌이려고 하는 그 심양에다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을 짓겠다고 네. 그러는데 뭐 그걸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이제 그 돈이 흘러들어가려는 것 같다고 하는 예. 그 정황을 포착을 해서 네. 국정원이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 그리고 미국 FBI, 예. 미국 국세청하고 같이 IRS, 이제 예. 추적을 했죠. 네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네.
그 우리 훌륭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을 갖다가 국정원이 왜 사찰을 했느냐? 왜 건방스럽게 그렇죠. 대한민국 그렇죠. 이명박 국세청이 그렇죠. 이명박 국세청이 왜 감히 그렇죠. 그걸 추적을 했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그 국정원 이렇게 기관들이 이제 그걸 추적을 했죠 몇 년 동안. 네네. 그걸 갖고 이제 당시 관여했던 국정원장, 국정원차장, 담당 국장, 또 국세청장장, 이현동 씨죠. 그렇죠.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다 지금 뭐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월간 조선이 어디 하늘에서 뚝 찌라시 갖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당시 전전임 대통령이었던 그렇죠. DJ의 비자금으로 추정되고 있는 의심받고 그렇죠. 있는 13억 5천만 네. 달러가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우리나라 국세청이 미국 FBI하고 그렇죠. 미국 국세청인 IRS하고 공조해서 그렇죠. 추적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놈들 감히 그렇죠. 우리의 그 김대중 그렇죠. 선생님의 뒤를 예. 캐야 그래서 그렇죠. 그 이현동 서울국세청장인가요? 다 그렇죠. 가둬서 법정에 올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법정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한 것도 이제 그 어떤 법정의 그 문서들 네네. 이런 걸 바탕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어떤 관련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 보고서 내에서 이제 그 박지원 그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름이 몇 차례 언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국에서 네. 미국 검찰이 네. 2012년 1월에 네네. 이제 재미교포 A 씨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기소를 했어요. 네. 탈세미 사기 혐의로다가.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예, 근데 예.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탈세미 사기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미국에서 기소된 겁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김홍업 내지는 그 박지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하는 네네. 그 A 씨의 혐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플리바겐 그러니까 이거 유죄 인정하면은 유죄 인정하고 그러면 검찰하고 그렇죠. 이런 형량을 갖다 그렇죠. 조절하는 겁니다. 플리바겐. 그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0만 불을 갖다가 이제 했으니까 요거는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그 사업적으로다가 네. 적어도 그 A라고 하는 사람의 혐의는 인정이 된 거죠. 예,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좀 친북 성향도 있고 그런 사람인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문모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문재인은 아니죠. 문모는. 그렇죠. 예, 다른 인물이죠. 예, 그렇죠. 그 문모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건 뉴욕 플라자라고 하는 건물을 갖다 불법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네. 이 건물을 갖다가 또 뭐 열린 공간이라고 하면서 무슨 뭐 친북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빈털터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여기에 뭐 우리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뭐 제일은행 이런 데에서 네. 거의 뭐 무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네. 근데 아마 그 문 씨한테서 A 씨로 이게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매끄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 씨가 매번 이 A 씨를 갖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이제 찌른 거구나. 거고 예. 거기서 이제 그 정보들이 이제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국정원 요원들 귀에 들어오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방증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참 보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박지원 씨가 얘기 그렇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이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 A라는 사람이 네. 김홍업 혹은 이제 박지원의 이제 비자금 관리 책이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정황상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제가 그 심양이나 이런데 네. 그 건물 올리려고 그랬었던 예, 얘기를 예. 했죠. 네. 근데 여기 그 보고서에도 언급이 됩니다만은 네. 그 2009년에 이제 뭐 이제 DJ가 중국 갔었던 얘기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박지원이 수행했었던 그때 이제 얘기. 2009년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명박 그렇죠. 정부 시절입니다만 그렇죠. 그때 DJ 전 대통령 이효 그렇죠. 전 영부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감옥 갔다 나온 박지원 씨 그렇죠. 이래서 세 분이 갔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중국을 드나들면서 이 비자금 관련되는 거에 그 어떤 일을 처리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의혹도 이제 보고서에 있는 거고요. 네네. 이 보고서 우리가 법정에 지금 다 제출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그 여기서 딱 부러지게 뭐 박지원 씨가 뭐 비자금을 갖고 있었다든지 DJ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여기 딱 부러지게 언급된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다만 이제 뭐 저희는 그동안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네. 추적해왔고 그 내용이 이제 법정에 제출된 문서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거기에 언급된 내용들은 그 이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쨌든 그렇죠. 서로 간에 그걸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국정원 보고서가 됐던 그렇죠. 아니면 국세청에 그렇죠. 그런 보고서가 됐던 그런 것들이 보면 각자 증거 자료로 그렇죠. 다 보면은 검찰을 통해서나 아니면 변호인 측을 그렇죠. 통해서 재판정이 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갖다 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다는 거 자체가 어떤 사실은 뭐 국가기관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네. 한번 이걸 조사해 갖고선 사실관계를 밝혀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시를 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도 이게 뭐 그 박지원 씨가 직접 그 DJ 혹은 뭐 김홍업이 비자금을 관리했다든지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런 기사를 쓰면서 당사자 얘기를 안 들어볼 수는 없어서 당연히 뭐 반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씨한테 이제 반론권을 줬더니 네. 이제 본인은 뭐 자기는 뭐 거의 관련 없고 아는 사실도 없고. 안 없고 대답할 수도 없다. 예. 이런 뭐 짤막한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거 가지고 다만 이제 정말 언젠가는 정말 한번 세상이 이렇게 제대로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관련 기관들이 네. 살펴볼 의지가 있으면 저희는 이건 뭐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솔직히 이걸 보면 국정원에서 어떤 그 혐의를 두고 추적하던 일종의 피의자인 셈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국정원의 그 총수로 앉힌다는 발상 자체가 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네. 그다음에 정말 거기 앉아가지고서는 네. 니들이 나에 대해서 추적했던 거 다 갖고 와봐. 그런 다음에 뭐 임렬해버릴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좀 보면은 그 뭐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정권이 네. 바뀌게 그렇죠. 되면은 새로 집권 세력이 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국가정보원 그렇죠. 장악한 다음에 그렇죠. 옛날에 국가안전기획부라든가 야야 예전에 저기 그렇죠. 나 조사한 거 다 갖고 와 그렇죠. 그래서 뭐 흔한 얘기를 파기했다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심심치하게 나도는데 이번에도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적과인 대통령했다라는 표현에 거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발끈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 법 체계에 의해서 4억 5천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을 그렇죠. 해서 형까지 살았던 사람이 그렇죠. 이제 와서 과연 북한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그렇죠. 위해서 거기 앉혔는가. 또 앞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국정원 DJ 비자금 의혹이 그냥 뭐 국정원에서 흔한 얘기를 소설 쓴 게 아니라 소설 썼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어떤 모든 서류들이 지금 재판정에 그렇죠. 다 각자 갑을 쪽에서 다 같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증거로.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의심받고 있는 그렇죠. DJ 전 대통령이 13억 5천만 달러가 DJ 대통령의 비자금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의심받고 그렇죠. 추정일 뿐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DJ 비자금이라고 추적되고 있는 13억 5천만 달러도 김홍업 씨 둘째죠.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 씨도 이게 보면 A 씨라는 사람이 박지원 거를 해줬는지 그렇죠. 박지원 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렇죠. DJ 비자금이 있다면 그것을 박지원을 통해서 한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진짜 검찰이 제대로 의지와 예. 어떤 의지가 있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방금 이제 그 박지원 씨가 이제 대북 송금 문제로 네. 유죄 선고받았던 사실을 여러 번 이제 네네. 상기시키셨습니다만은 이 국정원장의 이제 큰일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들하고 이제 정보를 갖다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이제 정보 능력에 또 한계가 있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민트 소위 인간 정보 쪽에 이제 좀 장점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그 위성 정보라든지 사진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그렇죠. 그 세계적이고 네. 그 미국의 정보 역량이 아마 세계 최고죠. 네. 그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그 정보 역량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그 나라들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국정원장의 큰 일인데 네. 과연 이제 북한에 대북 송금을 했던 사람을 갖다 국정원장으로 앉힌다고 그러면은 네. 미국이나 일본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민감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겠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배 차장이 예를 들어서 저 미국의 정보기관장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아니 그 얘기를 누가 이런 얘기 네. 하더라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보면 지난해 하노이 회담 때 예. 김정은이가 완전히 우리나라 서훈 정우영이 말 예. 믿고 문재인 대통령 말 그렇죠. 믿고 따라왔다 완전 박살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왜냐니까 이미 서훈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우영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에서 자기들이 고급 정보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서훈과 정우영 씨는 이거 가면 이번에 뭐 적당히 영변을 하고 뭐 그렇죠. 맞바꿀 수 있구나 라고 그렇죠. 살살 그래갖고 저 김정은 동지 위원장님 이러면 네. 된답니다. 갔다 왔는데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박지원 씨는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아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보면 참 저는 뭐 대단하다 생각하니 월간 조선이 계속 이 DJ 비자금 문제 이게 지금 예. 계속 집요하게 예. 또 조갑재 우리 저 선생님도 네. 마찬가지고 DJ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 비자금 또 얼마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지지난달에 뭐 김홍걸 씨 뭐 1억 네. 달러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참 집요하게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월간 조선 왜 다루질 않아? 아니 조선일보 뭐 한대요? 참. 하여튼 저희는 뭐 예. 그걸 갖다가 하여튼 간과하지 않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자부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훗날 뭐 이제 저희가 기록을 남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또 어떤 훗날에 진실을 밝히게 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하나의 어떤 피와 땀으로 사초를 써가는 월간조선 특히 배진영 차장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나오셨기 때문에 대표로 예. 하여튼 보면 저 애써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